복수해라 7회에서 8회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갇혀있던 트럭에서 빠져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차이언은 자신을 죽이려던 조폭남을 피해 외딴 섬마을로 도피하려 배를 타려 하지만 조폭남이 선착장까지 찾아와 그녀를 찾는 통에 이현은 결국 배를 못 타게 되죠. 아마도 조폭남은 트럭 사고 후 이현의 사체를 찾지 못해 그녀의 행방을 뒤지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 배는 노후와 과적 초과로 침몰하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죠. 어쩌면 차이언이 배에 타지 않았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상황. 헤라는 정우를 통해 헤라의 위치를 일부러 최 과장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위험한 장기 매매 현장에 납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김현성을 통해 그 과정이 생생히 라이브로 방송되도록 하고 동시에 현장을 카메라로 담은 후에 장검사를 호출해 일당이 소탕되도록 하죠. 장검사에게 잡힌 최 과장은 윗선인 강 사장을 모른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장검사의 녹취록 말장난에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실을 풀어버리죠. 강 사장은 집으로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고 유유히 도망을 치죠. 김 회장은 비서를 통해 차민준이 차이언의 동생임을 알게 되고 민준이 일부러 누나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음을 알아차리죠. 차이언이 실종 전 자신에게 주었던 상자를 기억해낸 김 회장 11년 전 그 당시 뜯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열어보는데 가온이가 회장 아들이며 그 아이를 잘 지켜달라는 편지, 해피크리딧이라는 불법 사업체의 뿌리는 대기업인 FB생명이었고 FB생명과 이어지는 끈앞풀이 강 사장이었죠. 그 자료를 알아챈 차민준이 기자에게 흘려 언론에 뿌려보라 제안하지만 워낙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건이라 폭로에 따른 대기업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그 기자의 신문사에선 기사화가 거부되었던 상태. 기자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앵커에게 자료를 넘겨주지만 앵커도 윗선인 데스크에 승인이 있어야 보도가 가능했죠. 이렇게 SNS에선 헤라의 불법 추심, 즉 빛을 진 사람에게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까지 하는 해피 크리딧의 폭로가 떠들썩한 상황이지만 공중파에선 잠잠한 상태. 그런 씁쓸한 현실을 얘기하는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장검사가 단순 대학 선배가 아닌 차이언의 남친이었음이 밝혀졌죠. 헤라는 해맑은 표정으로 정우 사건을 마무리하고 회식을 제안하죠. 차변이 헤라를 통해 김 회장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헤라는 씩씩한 척 했지만 장기 매매 납치 사건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민주는 복수를 하려는 맘과 그녀에 대한 연민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차변은 강혜라가 자기 욕심 때문에 차이언의 삶을 폭로해 망가뜨렸다고 오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민준을 비서가 다잡고 있는데요. 그에게도 강혜라와 관련된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그 비서는 차이언이 타려던 배의 선장 아들이었고 배가 침몰 후 그 보상금을 강 사장이 먹튀하고 그 죄를 선장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죠. 결국 비서의 아버지도 FB생명의 끈앞풀인 강 사장의 짓으로 목숨을 포기하게 된 상황. 그래서 비서가 김 회장의 복수에 차민준과 같이 가담하게 된 상황인 거죠. 민주는 김 회장을 공격할 수 있는 해피크리틱과 FB생명의 연관성 폭로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차단당하자 기자를 통해 비공식적 증권 찌라시 쪽으로라도 정보를 흘려보지만 모두 김 회장 쪽에 의해 덮이게 되고 그래서 민주는 방향을 바꿔 FB생명으로 인한 피해자 사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FB생명의 보험 설계사 피해 사례를 민준에게 의뢰받은 헤라. 민준은 일단 보험 설계사 구상권 청구의 피해 사례에 포커스를 맞춰 폭로할 것을 제안하지만 헤라는 보험 설계사의 뿌리인 FB생명에 직접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폭로를 하겠다고 하죠. 한 명의 SNS 방송인인 헤라가 대기업인 FB생명과 맞서기엔 많이 위험하고 버거워 보이죠.
한편 계속해서 김태훈과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김태훈의 처리를 의뢰했던 훈석은 역으로 강 사장에 의해 처리가 되죠. 강 사장은 현장에서 훈석의 폰으로 헤라를 불러 그녀를 처치하려고 했으나 곁에 있던 민석과 경찰차를 보고 헤라를 해치려던 계획을 실패하죠. 김태훈은 김 회장에게 버림받았던 강 사장을 걷어주고 김 회장의 저격을 위한 뒷일을 강 사장에게 맡겼던 것 같죠? 태호는 김 회장도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고 강혜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현실이 몹시 못마땅했는지 강 사장을 통해 이들을 처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죠. 김 회장은 아들인 가온이의 존재를 비서를 시켜 알아보고 근데 이게 다 김태훈의 지심을 모르고 있죠. 본격적으로 민준의 세 번째 사건을 조사하러 보험 설계사의 집을 찾은 헤라는 그 보험 설계사가 이미 암으로 사망한 터라 남편을 인터뷰하는데 결국 FB생명은 보험 설계사에게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설명하게 교육시킨 후 막상 원금 손실을 요구하는 고객의 돈을 보상해주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모든 책임을 보험 설계사에게 지도록 한 거죠. 구은혜의 아빠도 보험사 구상권 청구로 하고 있던 흥신소도 못하고 건물채권이 넘어가 손해를 본 피해자인 것 같죠. 창고화재 사건의 원인은 은혜 아빠가 벌인 담배꽁초였다며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청구한 거죠. 차병과 장검사는 별장에 모여 본격적으로 FB생명의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해 김 회장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죠. 몇십 명의 보험 설계사들이 행정명령을 내린 금감원 앞에서 3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은 헤라는 설계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결국 설계와 고객을 이중으로 속인 FB생명 보험사가 주체임을 인식하고 FB생명 보험사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자 그곳으로 향하던 중 강 사장이 사주한 트럭에 의해 교통사고가 나고 끝이 나죠. 구은혜의 아빠는 의뢰 때문에 들른 창고에서 화재가 났었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화재가 났던 순간에 차이연과 강혜라가 왜 만나게 된 것인지 드라마에서 설명해주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7회 8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9회는 가온이와 김 회장이 만나면서 흥미롭게 끝났죠. 내일 9회 리뷰 영상으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